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원체 집순이과인데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집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더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힘든 계절에는 집에서 그림 그리기만큼 좋은 취미도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배울 때 그려진 그림을 따라 그리는 과정인 모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결국은 남의 그림을 따라 그리려는 게 아닌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시작한 그림일 텐데 교육을 받을 때 계속해서 모작을 하게 하곤 합니다. 여러 학원들에선 아예 그림 모작을 하는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왜일까요? 단순히 모작이 더 쉽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사진과 똑같은 디테일한 묘사도 그 의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회화적인 관점에서는 똑같이 그리는 것 그 이상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강조하거나 생략해서 그림이 주제를 드러내고 감정을 전달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림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멋진 장면을 보면 그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그림 같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감동이 전달될 때 우리는 그림 같다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색으로 물든 노을 하늘을 볼 때 시원한 그늘 속 흐릿하고 부드러운 형태들에서 저는 그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장면들에서 감동을 받을 때 그림처럼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림 같다가 아닌 진짜 그림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멋지다라고 감탄하는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두 그려내는 게 멋진 그림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달하려는 주제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에서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조화롭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표현을 위해서 컬러나 질감 등의 여러 회화 기법들을 사용해서 실제보다 강조하거나 과감하게 생략을 하곤 합니다. 회화적이라는 표현도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죠. 이런 강조와 생략을 그림에서만 사용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림 이외에 여러 시각 미술 분야에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예로 사진 작가분들도 회화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도구가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모작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림에는 구도와 색감, 붓터치 등 많은 것이 담겨 있고 우리는 모작을 통해서 작가가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어떤 식으로 대상을 해석하고 그림을 진행시켰을지 그 과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작가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림을 그리며 작가가 고민하고 해결한 것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작의 가장 이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미래에 그림 작업을 할 때 해야 할 고민과 해결 방법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화가들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유명 화가들도 기존 화가들의 그림을 많이 모작했습니다. 거장들 역시도 처음에는 스승의 그림을 모작하면서 그림을 공부했다는 사실. 모작을 통해 전 세대의 화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한 그림의 기법들을 배웠을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시도로 자신의 화풍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미술뿐 아니라 현대의 모든 문명이 전에 만들어진 기본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작은 그림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모작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림을 배우는 초반엔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똑같이 만드는데 아주 공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똑같이 모작을 하다 보면 마음의 의심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또는 똑같이 그려내면 결국 이 화가의 그림이지 내 그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말길 바래요. 모작을 통해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았던 감춰진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탐구함으로써 중요한 그림의 스킬들을 익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똑같이 따라 그리려는 시도 없이는 가질 수 없는 무척 중요하고도 값진 경험이니까요. 그러면 모작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초보라면 본인이 재료의 특성을 익혔다고 생각할 만큼 한 작품이든 10작품이든 모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초보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라도 때때로 독특한 분위기나 흥미로운 기법의 그림들을 따라 그리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창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먼저 따라 그리기를 해보고 따라 그리는 그림에 조금씩 자신의 느낌을 더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유화를 배울 때 모작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배움에 있어서 모작은 단순히 그림을 복사하는 과정이 아닌 자신의 그림을 찾아가는 그 중간의 연구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따라 그리기를 하면서 혹시 마음에 의문이 생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혹시 그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그림들을 많이 따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그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